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넬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넬슨 제독이 부상당하는 그런 전투들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넬슨 제독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1798년 나일 해전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완전 말이죠. 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넘어가는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해군을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영국 해군이 강해요. 그럼 이제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에 비해서 뭐 전함이나 해군력이 많이 처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프랑스 전함이 오히려 대포도 많고 대형 전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해군이 영국이 항상 셌는가? 이때 당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해전을 많이 치르면서 해군 장교나 영국 해군들의 경험치, 능력치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군대가 영국 해군입니다. 근데 한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 정부가 크게 이렇게 몇 번 바뀝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바뀔 때 이 혁명 과정이다 보니까 이 정부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 해군 수뇌부를 이렇게 교체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해군 안에 어떤 그 경험치 많은 그런 장교들이 좀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막상 이 두 국가가 바다에서 딱 맞붙었을 때 영국의 이 해군들은 급변하는 이 해전 상황에서 적절하게 막 임기응변을 잘하면서 대처를 잘합니다. 근데 프랑스 해군은 그런 것이 부족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막상 딱 바다에서 붙었을 때 영국 해군이 우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798년 나일 해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전을 아부키르만 해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영국 배 14척과 프랑스 배 13척이 맞붙었던 싸움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딱 보면은 배 숫자를 보게 되면 어머, 너무 해전의 규모가 작은 것 아니야? 배가 얼마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들이 사용했던 배의 규모는 이만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전열함이라고 부르는데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한쪽 면에 대포 포문들이 있어요. 대포 포문들이 쭉 있는데 이 포문들을 쭉 세어보면 약 50여 개가 이 한쪽 면에 있습니다. 한쪽 면에 대포가 50여 개가 쫙 배치가 돼 있고 저쪽 면에도 똑같이 50여 개의 대포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포가 약 100여 개가 실려 있는 것이 이런 전열함이었습니다. 적어도 74문, 많으면 120문, 여기서 제가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포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포가 가득 실린 이런 배들을 가로로 쭉 늘어놓습니다. 이런 배들이 가로로 쭉 늘어섰어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오는 배는 이 배들이 대포를 이렇게 쏠 것 아닙니까? 이런 한쪽 면에 대포가 수십 개가 있는 배들이 나란히 서서 포격을 가하니 이쪽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당시 해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해전은 원래 전열함들이 양쪽에 쭉 서서 서로 대포를 쏘는 이러한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을 쭉 가로로 늘어서는 진을 단종진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객진 같은 경우도 이런 단종진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일 해전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당시 프랑스는요, 총재정부 시기였습니다. 총재정부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었던 정부가 총재 정부가 되겠는데요. 이때 당시 프랑스, 영국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냐면은요. 영국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영국과 바다에서 싸워봐야 박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요. 이집트 먹고 오스만 복속시켜서 인도로 가려는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왜 인도를 공략하려고 했냐면요. 인도는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영국이 동인도 회사 무역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인도를 공략하여 영국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 일을 총재정부가 누구한테 시키냐면요. 당시 야심만만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난리를 치게 되는데 영국에서 이걸 알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군대가 이집트로 출발을 했는데 지중해로 배들이 떴다는 이야기를 듣자 영국의 넬슨이 지중해에서 프랑스 배를 찾아다니는데 초반에 얼른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넬슨의 배도 막 돛대가 부러지면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틈에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이제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뒤늦게 넬슨의 군대가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왔는데 막상 항구에 와보니 프랑스 수송선들만 있는 거예요. 전함은 없고.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아부키르만 쪽으로 프랑스 전함들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찾아 들어가서 맞붙게 되었으니 이걸 그래서 아부키르만 해전, 나일강 해전 또는 나일 해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투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가 된 배들이 바로 넬슨 제독의 배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랑색으로 쭉 서 있는 배들이 프랑스의 배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들이 있는데 이 라인이 바로 육지입니다. 여기 육지가 쭉 이렇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래톱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지형이었대요. 여기에 프랑스 배들이 쭉 단종진 형태로 가로로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들이 이런 형태로 가로로 쭉 서고 있는데 대포들이 여기에 이렇게 양쪽 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배들이 이렇게 오면 대포를 빠바바바바방 쏴서 막아내려고 합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처럼 이렇게 기동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기동전엔 영국이 센 거 압니다. 그래서 영국이 기동전으로 이렇게 올 때 프랑스가 대포는 많으니까 대포로 쏴서 그냥 박살내려고 이렇게 가로로 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더 대포가 많은 그런 강한 배들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영국 배들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요, 당시 해전을 밤에 치르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좀 불편하거든요. 낮에 올 거라고 봤는데 낮에 온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영국 배들이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낮에 안 와요. 해가 거의 질 때쯤 이 위쪽에서 나타난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때쯤 여기서 쭉 영국 배들이 나타난 겁니다. 바람을 등지고. 자, 이래서 일단 여기 프랑스가 조금 허를 찔리긴 했지만 프랑스 나름대로 대열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쪽이 육지에서 매우 가까웠고 감히 여기 수심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영국 배들이 이렇게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자기들 딴에는 배들을 촘촘히 놨기 때문에 영국 배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넬슨이 다 깨고 움직였습니다. 자, 일단 영국 배들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원래 넬슨의 작전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까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넬슨 같은 경우 이 전체를 다 박살내는 게 아니라 3분의 2쯤 박살내면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온 거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여기 골리아토가 있습니다. 이 골리아토가 이렇게 오더니 나 여기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면을 치고 들어가면 양쪽에서 쭉 박살내고 들어가니 프랑스 애들을 쉽게 까부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아토가 들어가자 나머지 배들도 골리앗 들어가네? 우리도 저쪽으로 들어가서 도와주자 라며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국 해군의 장점인데요. 넬슨은 어떻게 지휘를 하냐면은요. 이 해전의 큰 그림은 그려줘요. 하지만 이제 해전 중에 막 깃발을 올리고 신호를 보내봐야 서로 대포 쏘고 전투 중에 정신 없을 테니 이런 거 신호들이 잘 전달이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중에 너네들이 유동적으로 주변에 적군이 없을 때에는 아군 배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잘 유동적으로 도와주거라. 그래서 이런 그 자율권을 많이 줘요. 넬슨 같은 경우. 그래서 골리아토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네 배들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배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배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얘가 프랑스 배인데 이쪽 바라보고 대포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영국 배들이 이쪽으로도 나타났지만 이 뒤로도 나타난 겁니다. 뒤로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프랑스 배 이쪽에 대포가 없었어요. 프랑스 배들이 이쪽엔 짐이나 싸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시 프랑스 배에 병력이 부족했어요. 왜 병력이 부족했냐면은
지금 나폴레옹 군대랑 같이 온 거잖아요. 나폴레옹이 이제 이 이집트 내부에서 막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나폴레옹 군대가 이 배에 있는 식량, 식수 다 들고 육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식수가 부족했고 식량이 부족해서 이 병사들이 그거 구하려고 육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넬슨이. 그래서 병력이 좀 부족했어요. 이쪽에 그 대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대포를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얘네들은 다 박살이 나죠. 양쪽에서 대포를 치고 오는데 심지어 이쪽으로 들어온 애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 함대는. 그래서 여기가 와르르 무너져 가게 됩니다. 심지어 또 이런 배가 여기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배가 이 사이로 들어와서, 영국 배가 사이로 들어와서 대포를 이렇게 쏩니다. 대포를 이렇게 쏴버리면 이 대포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든 배 때문에 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벵가드호에 넬슨 제독이 타 있었고요. 벵가드호는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갔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대장선은 여기 오리앙호입니다. 이 오리앙호도요, 여기 이제 공격을 막 받게 됩니다. 여기 영국 배들이 이제 와서 오리앙호로 공격을 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영국 배도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여기 벨로로폰 배가 있는데요. 이 벨로로폰호는요, 74문짜리 배였는데, 이 오리앙호가 120문짜리 배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왔다가 얻어 터지고 이렇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벨로로폰은 이제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하지만 나머지 배들이 와서 오리앙호를 공격을 해서요, 오리앙호가 두 동강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살을 내고 쭉 밀고 들어왔죠. 나머지 아래에 있는 배들은 퇴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나일 해전에서 넬슨 제독의 영국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해전은 이 단종진을 서로 갖추고 서로 대포를 쏘는 전투였는데, 이렇게 일렬로 사이드를 치고 오는 전투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일 해전의 큰 승리로 인해서 넬슨 제독의 명성이 더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스만 복속하고 인도로 가려는 이런 계획들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집트에서 나폴레옹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798년의 나일 해전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넬슨의 또 한 장면 말씀드리면은 1801년에 덴마크와 이제 해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코펜하겐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전투 중에 넬슨의 상관이 이제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넬슨이 나 여기서 이렇게 치고 조금만 더 싸우면 이 전투를 이길 것 같은데 우리 상관이 왜 저런 퇴각 명령을 내리지? 라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넬슨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퇴각 신호가 떨어졌는데 눈 한쪽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쪽에다가 망원경을 대고 나는 신호가 안 보이는데? 라며 명령을 무시하고 나가서 전투를 해가지고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 끝에 코펜하겐 전투 이후 자작의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자, 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겠네. 나일 해전을 치르고 나선요, 넬슨 제독이 남작의 칭호를 얻습니다. 나일의 남작, 이런 칭호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후 1801년에는 코펜하겐 전투에서 자작의 칭호를 얻게 돼요. 남작보다 자작이 위에요. 귀족의 그 순서가 공후 백자 남이에요. 그래서 남작, 그 다음에 위가 자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작의 칭호까지 얻게 되는 게 1801년 넬슨 제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넬슨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를 봐야 되겠는데, 요거 한 편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의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3편에서 넬슨의 죽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